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 한 2주에서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최종 결과, 보통 탑라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비보존 제약 그리고 비보존에서 연구하고 있는 오피란제린이라는 약물이에요. 비마약성 진통제고,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아마 승인 난 진통제가 없죠. 없고, 아마 승인이 난다면 세계 최초로 아마 승인이 나는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FDA 승인은 아니고 국내 임상이에요. 국내 임상. 그래서 처음에는 비보존에서 2018년, 19년 뭐 그때쯤에 FDA 임상을 3상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FDA에서 뭐 자료가 좀 모자라다 하는 이유로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서 텔콘, 비보존 주가가 왕창 떨어졌었고, 그리고 그 후로 비보존에서 다시 이제 FDA 임상 3상을 하던 차에 환자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자 모집이 엄청 지지부진했었죠. 그러면서 비보존에서 비보존 제약에다가 국내에 대한 임상에 대한 권한을 줬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KPM테크에서도 그때 당시에 국내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비보존 제약으로 매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비보존 제약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제 국내용 임상 3상을 실시를 했었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만에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뭐 왈가왈부 2대1인지 뭐 어디서 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잡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하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저는 비보존 제약 주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선택이 옳은 선택일지 혹은 틀린 선택일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텔콘 주주로서 비보존에 관한 뉴스를 계속해서 모아오고 있어요. 일단은 2월 7일 날 올라왔던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되고 있죠? 2월 7일 날 올라왔던 공시를 보면은 오피란제린 국내 임상 3상 성공이라는 제목이고요. 아마 뉴스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임상은 복강경 대장절제,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고 대장 절제를 하는 수술, 암 환자가 좀 많겠죠.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5군데에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탑5 병원이죠, 얘네들이. 총 2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입니다. 2월 7일 날 올라왔던 이 공시, 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올라왔던 이 공시에서 1차 평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차 평가 지표가 뭐냐면 투여 개시 후 약을 투여하고 나서 12시간의 통증 강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임상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위약군 대비해서 35% 정도 높은 효과가 있었다. P값은 0.0047이다 라고 공시를 했었고요. 이걸 가지고 뭐 기사들이 말이 많았죠. 근데 임상이란 거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 약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효과성이 될 수도 있고 안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게 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1차 평가 지표는 통증 강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거였고,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이때 당시 임상 설계가 아마 마약성 진통제 vs 마약성 진통제 플러스 오피란제린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 플러스 오피란제린으로 했던 게 35% 정도의 높은 통증 감소가 있었다. 이거는 유의미한 거예요. 왜냐면 마약성 진통제를 100mg을 투여할 거를, 무식한 소리겠지만 100mg은 말도 안 되죠. 근데 100mg을 투여할 거를 한 60mg에다가 오피란제린을 투여하면 이렇게 통증 강도가 훨씬 더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나왔던 뉴스가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규모는 2030년 정도에 100조 원 규모로 기대가 된다. 아직은 비마약성 진통제가 없어요. 수술 후 통증 치료제로서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는 마약 중독 치료제, 세 번째 파이프라인으로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등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이도현이 했던 얘기가 이제 매우 높은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고 임상적 가치 및 학술적 가치를 확보하고 식약처 승인을 심사하고 그리고 시장 진입하는 등 산들이 즐비하다.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로 나온 공시가 오피란제린 국내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에 대한 공시인데요. 보시면은 복강경 이런 거는 다 넘어가고 1차 지표 넘어가고 2차 평가 지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2차 평가 지표를 총 4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12시간 PCA 요청 횟수입니다. PCA는 그 환자들 이렇게 산모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버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누르면서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PCA 요청 횟수가 일단 시험군 대비 43에서 60%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4에서 10시간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평가 지표 두 번째로는 12시간 PCA 및 구제 약물의 소모량입니다. 첫 번째는 횟수였고 두 번째는 소모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PCA, 자기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약물과 의료진이 처방해서 투여해주는 구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엄청 심한 경우 자기가 조절 버튼을 눌러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계속 아픈 것 같아서 통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의료진한테 약 좀 더 주세요. 마약성 진통제 좀 더 주세요.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진통제의 소모량 자체는 18에서 31%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A 그리고 구제 약물 각각 개별에 대한 소모량으로는 18에서 2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구제 약물 그 환자가 의료진한테까지 투여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 소모량은 34에서 52%로 감소를 했다. 52%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P값도 뭐 다 유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평가지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6시간 통증 면적이 40% 이상 감소한 환자의 비율이고 네 번째는 24시간 통증 강도의 차이의 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시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임상시험 결론이라고 있어요. 결론에서 보면 1차 평가 항목에서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 2차 평가 항목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확인을 했다. 다시 말해서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진통 효능과 함께 오피오이드 갈망 및 소모량을 줄이는 효능이 확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란제린의 안전성과 내약성까지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공시를 믿을 수밖에 없죠. 2대12 뉴스는 집어치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비보존 제약 사이트를 가봤는데 기사가 이렇게 뜬 것 같아요.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비보존 제약이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2차 평가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구제 약물 사용 절감 및 안전성까지 입증했다. 임상시험군은 오피란제린, 위약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았다. 구제 약물로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가 사용됐으며 환자 요청 시 통증 자가 조절 장치 PCA 및 의료진을 통해 투여받았다. 구제 약물 얘기하는 거죠. 이번 2차 평가지표 내용은 첫 번째 12시간 PCA 요청 횟수, 두 번째 12시간 PCA 및 구제 약물 소모량, 세 번째 6시간 통증 면적 40% 이상 감소 대상자 비율, 그러니까 통증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24시간 네 번째 24시간 통증 강도 차이의 합이다. 비보존 제약은 시험군이 위약군 대비해서 평균 PCA 요청 횟수가 시간대에 따라서 43에서 60% 적었으며 평균 구제 약물 소모량도 시간대에 따라 34에서 52% 적었다고 밝혔다. 반수 이상 줄어든 거예요. PCA를 통해 투여된 마약성 진통제 포함 전체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량은 시간대에 따라 18에서 31% 적었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시험군과 위약군 모두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가벼운 이상 반응은 있었으나 두 군 간 차이는 없었다. 비보존 대표 이두현은 지난 1차 평가지표 결과 발표 이후 최종 결과까지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며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90년대 소염 진통제인 세레브렉스가 허가받은 이후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로 알고 있다. 비보존의 다중 타겟 신약 개발 플랫폼의 입증이자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시일 내 식약처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적응증 확장 등의 추가적인 임상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됐죠? 이래도 뭐 2대1에서 깐다면 뭐 깔 수도 있겠죠. 지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들 일이니까. 6시 20분 전에 톡방 올라왔네요. 언제 시간에 딸콘인가요? 쭉쭉 갈 줄 알았는 한 달 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최진규님 안녕하세요. 딸콘님 안녕하세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번에 이렇게 두 차례 정도 꿈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비보존 제약이랑 텔콘이.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차례가 좀 크게 있었고 이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한 번 있었어. 근데 비보존 제약은 별로 반응을 안 했었는데 텔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 맞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쭉 올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쭉 올랐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도 아까 장 종료 막판에 막 이렇게 좀 매수를 좀 하더라고요. 아주 뭐 큰 거래량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한번 좀 좋은 반응을 한 번씩 보여주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좋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단이 되게 낮아요. 낮다고 생각하지만도 마이너스 한 몇십 프로 되더라고 아직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좋은 반응 몇 번 보여주면 나 같은 경우에는 금방 평단까지 또 나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보존 제약이 뭐 텔콘보다 더 잘 갈 것 같고, 솔직한 말로 텔콘이 비보존 제약보다 더 잘 가려면 식약처 임상으로 난대요. FDA 임상으로 나와야 돼.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또 생각을 해보면 비보존 제약은 최근에도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가 좀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돈을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차라리 텔콘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내가 막 몇억 몇십억이 굴린 사람이라면. 근데 또 그건 모르죠. 내일 장 개장해봐야 알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예전에 KPM테크 휴머이젠 때도 그랬지만 KPM테크가 10배 갈 때 텔콘은 2배, 3배만 가도 나는 만족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 똑같이. 기억하시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보존 제약이 얼마나 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텔콘도 그 정도 좀 따라가 주는 척이라도 하면 나는 충분히 거기에 만족할 거야. 인정? 저는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요새도 계속 생각하면 한 다 팔 거 이제 지금이라도 다 팔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돈은 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올라주면 훨씬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굳이 내가 뭐 팔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임동규님 안녕하세요. 빵 좀 먹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빵을 13,000원어치를 사왔거든요. 나 요새 먹성이 터져가지고 엄청 잘 먹어. 엊그제 보고 올렸잖아요. 보고도 진짜 맛있더라고. 영상을 찍으면 뭐하냐. 영상을 올리질 않았는데 아유, 오랜만에 찍었다고 기본 중에 기본도 잊어버리고. 뭐야,